유한한 인생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시간은 무한하고 삶은 유한하다. 해야 할 일은 화살비처럼 내리고 그것을 무딘 칼로 내치기 바쁜 우린 미루기 전문가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것. 조만간 또 보자고. 다음 달에 시작해야겠다고. 언젠가 하겠지 같은 말로 무언가와 나 사이에 간극을 두는 일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그토록 원했지만 내게서 멀어진 것이 산을 이룬 건 오래된 축적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너무 빠르다. 계절을 채 느끼지도 못한 채 매번 떠나보내고 정독과 요리는 해내지 못할 일처럼 어렵게만 느껴진다. 나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이 더 많을 땐 사막 한가운데 있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 말라 비틀어진 목을 매만지며 그간 이루었던 것을 살펴본다. 나는 가장 먼저 사랑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깟게 무엇이라고 그리 아끼고 미루었나. 사랑하는 그대의 얼굴이 밤하늘에 비친다. 얼굴 보러 가야 하는데, 목소리 한 번 더 들어야 하는데, 만나고자 했던 내 벗과 하고자 했던 운동, 미룬 자기계발과 숨겨둔 꿈이 생각난다. 나는 나아갔지만 한편으론 무언가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유 모를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유다. 나는 오만하게도 삶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고향에 내려가 밥을 먹던 중 엄마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들? 나는 엄마와 이렇게 밥을 먹는 일이 삶에서 100번도 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잠시 슬퍼졌다. 학창시절이라면 석 달이면 채울 수 있는 횟수를 이젠 여생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인연이 정해져 있다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도무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계절에 한 번, 더 멀게는 명절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만남이 더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나는 바쁘고 정신없이 서울로 돌아가기에 바빴다. 독립이 자식의 도리라지만 나는 가능한 사랑하는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당연한 것은 이미 내 것이기에 돌보지 않는 태도야말로 모순 아닌가? 그 모순이 매번 나를 후회의 늪으로 이끈다. 그곳에서 빠져 고통스러워 한들 이미 소중한 것은 떠나고 난 뒤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은 무한하고 삶은 유한하다. 유한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소중해진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건 삶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사실에 슬퍼해야 한다.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고 물어야 하고 흘러가는 계절을 촘촘히 탐닉하고 굳이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오래된 친구와 미루던 여행을 가고 주어진 일이 있다면 사력을 다하고 잊지 않고 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 삶은 당연했던 것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일이다. 끝이 정해져 있다면 시간을 음미하며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다음을 기약하지 않는 태도를 갖기로 했다. 그래야만 내가 당신에게 사력을 다할 수 있다. 가슴이 원하는 일을 미루거나 해야 할 일을 두고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졌다. 만나지 못하고 하지 않는 건 온전히 선택의 영역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시선을 당신에게 두고 온 마음을 다하고 싶다. 더는 내가 미룬 것으로 태산을 만들고 싶지 않다.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며 울지 않을 거다. 오늘을 사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고 나누며 표현하고 사랑한다. 내일은 미래의 내가 느낄 테니 기약하며 사는 건 이쯤에서 멈추는 거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당연한 것을 굽이굽이 살펴본다. 그제야 모래알 같은 행복이 눈에 보인다. 쥐면 손틈 사이로 흘러나오겠지만 소나귀에 힘을 주어 그것을 최대한 떠나보내지 않아야 한다. 삶의 행복은 늘 오늘에 있었다. 내일 웃는 건 내일의 몫일 뿐 정해진 인생 안에서 부디 안일해지지 않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당신에게. 좋아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인생이 즐겁고 싫어하는 게 많은 만큼 삶은 퍽퍽해진다. 작은 것에 까르르 웃는 아이를 보아라. 근심 걱정 하나 없이 맑고 곱다. 어른이라고 그러지 못할까. 초롱초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흥미로운 게 즐비하다. 약간의 대범함만 있다면 퍽퍽한 일상에서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부하하 웃고 다시 일에 집중하는 사람. 관심 분야가 다양한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많고 자신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할 줄 알기에 멀리서 보면 하늘하늘 움직이는 소나무를 보는 것 같다. 반면에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모든 것에 회의적인 사람은 잿빛 얼굴을 한 채 시니컬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어차피, 결국, 근데라는 말을 남발하는 그들은 세상이 부정 자체라 항상 쉬운 것을 택하고 모든 상황이 완벽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겪으니 자존에 금이 가고 남을 탓하는 거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잎사귀만 남은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는 것 같다.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인생은 늘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우린 경험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넓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용맹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가. 바다를 휘젓는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것만 보아도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런 사람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재빨리 시야를 돌리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가장 먼저 가벼운 약속을 잡아보자. 이달에 휴일이 있다면 근교 여행을 계획하는 거다. 여행의 설렘은 출발 전부터 시작이다. 마음속에 숨겨둔 취향이 있다면 수줍게 꺼내어 보자. 소비나 선물도 좋다. 갖고 싶었던 재킷을 사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더 큰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가? 그럼 주말마다 도장 깨기를 하고 순위를 매겨보는 게 어떨까? 브레이킹 배드나 상견니 같은 명작을 내리본다던가 목적 없는 독서를 하고 글쓰기나 악기를 배운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사람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가장 맑고 사랑스러워진다. 일만 하고 살기엔 인생은 너무 길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로 욕구를 묵살하지 말고 재밌는 걸 하며 미소를 짓고 마음의 추억을 남겨라. 오직 침대만이 나를 구원해준다는 생각은 우울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며 출근하는 것과 단지 쉼을 위한 주말을 기다리는 건 천지 차이니 거창한 계획보단 무엇 하고 싶은지 잊었던 취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당신은 좋아하는 걸 할 때 가장 예쁜 웃음을 짓던 사람이었다. 나의 기운. 사람에게는 기운이라는 게 있다. 힘이 셀 것 같은, 다정할 것 같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말이다. 나는 줄곧 대화하고 싶은 사람의 기운을 갖고 싶었다. 모두에게는 아니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만큼은 온실 같은 느낌을 주는 거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영이한테 말해야 해. 하영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주머니에 있는 온기를 모두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클래스를 할 땐 꼭 열린 귀와 유머 한 꼬집을 준비한다. 경청하고 칭찬하고 웃겨주는 건 나에게도 큰 기쁨이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자기애를 느끼기도 한다. 언젠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내용을 열심히 전달했고 우린 차분히 유서를 쓰고 그것을 읽으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실력에 상관없이 삶의 끝자락에서 쓰는 글은 유수하고 호젓해 심금을 울린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작업실에 있는데 얼마나 헛헛한지 감정이 오갔던 책상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느꼈지만 진심으로 경청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작가의 삶은 경청과 위로로 점철되어 있어 외롭다고. 그것처럼 나도 입술이 메말라 갈 때가 있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매번 들어주고 안아주기 바빴으니까 그것이 작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글로 양가 감정을 토해내고 있고 예전과 다르게 아프고 힘든 부분을 주변 사람에게 토로하고 있다. 작가 대 사람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진득한 대화를 나누는 거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만큼은 속감정을 꺼내게 되는 따뜻한 기운을 갖고 싶다. 앞으로도 경청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다. 눈을 마주하고 듣고 위로해주는 것만큼 내게 좋은 일은 없다. 시답지 않은 이야기도 괜찮다. 본디 인생이 그런 거니까. 아무 경계 없이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나는 평온했고 행복했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가? 자랑이지만 나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종종 내 문을 두드려도 된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었다고 고백해도 된다. 답이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삶이 아닌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다.